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가기 전에 아이디어 하나쯤은 괜찮지만입니다. 저희 팀은 저와 종희정 학생이 이렇게 두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단에서 준 양식대로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칭은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한 키워드 저장 및 출력 리모컨으로서 이 빨간색 표식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화면을 추가해서 키워드를 출력할 예정입니다. 그 발명의 계기는 발표를 시작하게 되면 저 또한 이렇게 떨게 되고 또 대본을 잊어버릴까봐 노심초사했던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본 발명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명품 세부 설명을 할 텐데 저희는 이제 화면 기존에 있던 제품에서 화면과 마이크를 추가해서 음성 인식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키워드를 출력할 예정인데 먼저 전면에는 이 부분에 저희가 화면을 추가해서 키워드를 출력할 것이고 후면에는 이 부분에 마이크를 장착하여서 음성 인식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녹음 기능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놓친 키워드 목록들을 보시게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키워드 목록들을 출력해주고 세 번째는 소요 시간을 출력해줍니다. 다음으로 저희 알고리즘을 보실 텐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녹음 기능에서는 기존에 녹음했던 파일들을 이 DB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여서 그 녹음 파일과 또 발표를 시작한 후에 저희가 그 발표자의 속도와 녹음 파일과 그 속도를 비교하여서 발표자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도록 진동을 주어서 알려주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표 모드에 들어가면은 음성 인식을 하여서 키워드를 감지하고 키워드를 출력해 줄 텐데 이거를 이제 세 가지 목록으로 나누어서 키워드를 출력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알고리즘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고 스티븐 잡스는 발표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스티븐 잡스처럼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표할 때 이제 긴장 완화제인 청심환을 먹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발표의 대본을 까먹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런 발명품을 사용하여서 저희가 그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발표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발명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이런 화면을 출력해주거나 제어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USB 기능과 같이 그냥 저장과 파일들을 옮겨주는 기능만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발표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로서 다른 특허가 등록되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이 발명품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네. 그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그 인덕존 발표를 담당하게 된 김성우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그 관람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이디어에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좀 더 고객들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때는 입장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발명품의 명칭과 발명 계기부터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품의 명칭과 발명 계기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통합 수액 관리 시스템을 아이디어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와이파이 커버리지 안에 있는 수액 양과 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간호사들이 쉽게 수액 양과 속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제 고안하게 한 계기는 이제 자료들이 있지만 먼저 친구 간호사를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간호사들 중에서 판교들을 표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자료를 알면서 더욱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먼저 간호사 10명 중에 7명은 환자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의 환경에 따라서 현재의 관리 여건도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간호사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호사 한 명당 입원 환자가 2.5명이라는 의료법을 비교하여서 현 상황에 대해서 제시해준 기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 간호사 한 명당 2.5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지만 현실상은 한 명당 12.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자들은 12.5명이 아니라 그 2배인 25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아이디어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발명품 세부 설명입니다. 저희는 아이디어를 고안하기 이전에 먼저 키프리스라는 특허 사이트를 확인하여서 특허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디어와 비슷한 세 가지 선행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링거수액 투여 감시 시스템인데요. 이 아이디어가 저희랑 상당히 유사한데 안경 센서를 이용하고 수액 용량을 표시하여 통합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액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LCD를 LED로 대체해서 조절력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또한 안경 센서를 이 아이디어는 위에 잡았지만 저희는 아래쪽에 대체하여서 특허를 입혀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 링거 수액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제품이 크고 또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기기의 단순화를 초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접촉형 수액 용기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랑 다르게 정견 용량식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한 이 부분과 피하기 위해서 측정 센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사용 기술을 확인하여서 저희는 첫 번째 로드셀을 이용한 수액 관리 측정, 두 번째 이동성 향상, 세 번째 비용 측정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디어 세부 설명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은 의료 통제센터와 병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그널을 컨트롤 시그널과 인포메이션 시그널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100번을 보시면 제어부가 있습니다. 제어부를 통해서 센서부에 정보를 주게 되면 센서부가 이 로드셀이 센싱을 하여서 제어부에 주게 되고 이 제어부가 발광부와 통신부에 컨트롤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이런 컨트롤 시그널을 주어서 작동이 되게 되고 또한 그 제어부에서 전송된 그 인포메이션 신호가 통신부와 수신부를 거쳐서 의료통제 센터에 있는 제어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제어부를 바탕으로 음성 출력부와 디스플레이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수액 측정 관리 시스템에는 30바 별표 LED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메인 MCU로는 아두이노 R3 여기에다가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핵심 기술인 로드셀과 24비트 ADC를 이용하여서 무게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는 이 P역류 센서를 통하여서 P역류를 측정할 것이고 그리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서 간호사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의 기대 효과로는 먼저 야간근무 간호사들이 편하게 환자들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의료기기 비용 절감, 세 번째 피역류에 대한 신속한 대처, 네 번째 수용량과 속도 파악의 편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제안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있는 아이디어는 수익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아이디어보다 17만원 이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현재 제가 실제 제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30만원 이하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P형률 측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향상된 제품을 만들었고, 세 번째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의성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닷도원팀의 발표를 맡게 된 IT전공학과 김경룡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출품한 아이디어는 협업 현대비행 드론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명 계기, 그리고 발명품의 세부 설명, 활용 및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명 계기입니다. 요즘 드론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경찰, 군대, 아마존에서는 택배 배송, 그리고 소방 드론, 그리고 이 등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드론의 공통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든 드론들의 공통점은 단일 드론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제어를 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팀을 이뤄서 일을 할 때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역할을 나눠서 개개인이 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드론도 역할을 나눠서 임무를 수행하면 효율적으로 임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드론이 혼자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사라지거나 고장이 나서 임무를 마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수의 드론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서 한계점을 극복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다수의 드론을 한 명의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발명품의 세부 설명은 크게 플로우 차트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먼저 알고리즘이 시작되면 사용자가 인물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인물을 선택한 다음에는 지형을 선택하여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드론이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지형까지 선택한 다음에는 마스터 드론과 슬레이브 드론으로 나눠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진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 구조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스터 드론의 경우입니다. 마스터 드론의 경우는 먼저는 입력을 받으면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으면 탐색 드론과 구급 드론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 드론에게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탐색 드론이 그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타겟을 찾았는가, 즉 조난자를 찾았는가, 산업 규제 상황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조난자를 찾았는가를 확인했을 때 저희는 풀링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레이브 드론들 중에서 유실이 생겼을 경우에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마스터 드론이 질문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겟을 찾았다고 했을 때에는 구급 드론에게 탐색 드론이 찾은 위치 데이터와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일할 수 있도록 유저에게 위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임무 수행이 되었는가 확인을 한 다음 만약에 되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슬레이브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임무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급 드론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슬레이브 드론입니다. 저희는 슬레이브 드론을 우선 산업 구제 상황에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탐색 드론과 구급 드론입니다. 탐색 드론의 경우에는 타겟, 즉 조난자의 그 얼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수신을 한 다음에 수색을 시작합니다. 수색을 시작했을 때 풀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마스터의 리퀘스트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리퀘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를 전송합니다.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전송을 해주고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못 찾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수색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찾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 Stop for another request. 다음 단계로 다음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다음 수색이 일어나거나 다음 요청이 있을 때까지는 잠깐 그 위치에 멈춰서 기다리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만약에 리퀘스트가 있다고 하면 명령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다리다가 최종 명령 만약에 모든 슬레이브들은 복귀라는 올더가 내려지면은 명령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구급 드론의 경우에는 명령을 수신, 즉 마스터 드론이 찾은 데이터를 가지고 명령을 보내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면 위치를 이동하게 되고 그 위치에 가서 먼저는 카메라를 설치하여서 오픈CV 기술을 활용하여서 받은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치한다고 한다면은 응급키트와 통신, 이제 조난자들은 대부분 통신이 잘 어려워서 조난이 폐기되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신에 제공해줘서 해당 당국과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데이터를 마스터에게 리퀘스트해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보내졌는지
GPS 위치나 다시 한번 얼굴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여서 이동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받게 되면 동일하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상도입니다. 마스터 버튼의 경우에는 시작을 할 때 선택한 마스터 드론의 동작, 그리고 통신 상태, 현재 GPS 위치, 입력된 명령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슬레이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슬레이브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드론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의 드론을 만들었는데 다수의 드론을 이용해라고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드론들이 있으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 번호를 넘겨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명령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스터 드론에게 명령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드론의 영상을 촬영하여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GPS 버튼을 누르면 지도상에 위치한 모든 드론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주행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받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빠르게 자동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수신을 하게 되면 그 마스터 드론이 모든 데이터를 수신하여서 사용자에게 보내주도록 하였고, 이머전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모든 드론이 명령을 중지하고 복귀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저희가 발명한 협업 편대비용의 드론을 통해 넓은 범위의 지형 파악과 정보 수집, 군대에서는 경계에다 어떤 정찰, 범죄 발생 시 광범위한 범죄자 수색 활동, 산업 또는 회사에서 조난 상황 발생 시 조난자의 위치와 등과 구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성입니다. 시간성 같은 경우에는 단일 드론에 비해 탐색 시간이 짧고 범위도 훨씬 넓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공간상의 경우에는 단일 목적에서 벗어나 범용성을 지니며 장소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한 것을 생각하였고, 인건비의 경우 한 명의 사람이 여러 대의 드론을 제어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기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의뢰사항으로는 다수의 슬레이브 드론 구조를 사용하여서 일부 슬레이브 드론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 사용할 수 임무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입니다. 먼저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드론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수의 드론의 데이터를 통해 신뢰성 높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는 단일 드론이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조차 수행 가능한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장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업은 첫 번째 시장 분석을 시작으로 7번째 기대효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분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음악 시장은 점점 커져나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기존의 하드웨어인 음반 시장이 붕괴되고 디지털 음악 시장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등과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점차적으로 인기를 끌게 됨으로써 일반인으로 음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커뮤니티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는 사운드클라우드, 힙합 플레이어 등과 같은 여러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는 작곡부터 노래 녹음까지 완성된 곡을 올리고 이것을 음원으로 해서 소리바다나 멜로처럼 저희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작곡부터 노래 녹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콘텐츠는 최근 시장의 수요인 일반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수가 음악을 참여하고 만들자 합니다. 저희는 음악의 기본 3요소인 작곡, 작사, 노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고 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매매자가 중개인에게 매물을 올리고 수요자가 이 매물을 가서 서로를 중개해줍니다. 저희도 이와 비슷하게 작가가 본 사이트에 반주를 올리고 공연장에 반주를 가서 본인의 음색을 씌운 음성 댓글을 남기게 되고요. 이 음성 댓글과 작곡가를 연결해 주어서 음원으로 도출시켜주는 형태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따왔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작곡가가 본인의 반주를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 반주에 본인의 음성을 씌운 음성 댓글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요. 이 음성 댓글은 추천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배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과 이 반주를 만든 작곡가를 연결해줘서
연결해 주어서 음원으로 도출시켜주는 형태로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이템은 법적인 규제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뭐 이러한 많은 법적인 규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 음원에 저작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사이트에는 녹음되어 있는 이런 음원이 있으면은 그건 저작권 보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저작권이 혼절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삼중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음원의 디지털 음악 처리, 음원 분석, 음악 콘텐츠 표절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마이코더스 회사의 그 시스템을 차용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원가입 약관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음반을 도출시켜줄 때 그 재검사를 해서 또 삼중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전북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팀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나온 결과이고요. 현재 이러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 문제는 첫 번째 저작권료입니다. 저작권료는 현재 음악 시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현자가 단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 제작사 역할을 해줘서 20%나 24%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나머지가 실현자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여서 서로 윈윈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하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무명으로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러한 공연에 대한 매출도 저희가 가져갈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얘기하는 온라인 공부 수익과 인터넷 쇼핑몰을 벌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콘텐츠는 작곡, 작사, 노래를 분할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곡에 대한 교육, 작사에 대한 교육이 분할해서 교육 콘텐츠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12월까지 완성되었으며 1월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은 이제 광고 홍보 마케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금 조달은 마루 180, 구글 캠퍼스와 같은 엑셀레이트 사이트를 이용할 것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정부 지원금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작곡가와 음악가, 개발자 전부 다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는 양질의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교류도 구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일즈 데이비스는 있는 것을 연주하지 마라, 없는 것을 연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창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에 접근하는 것은 지금의 콘텐츠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희 팀은 확신이 납니다. 음악 산업의 문제점이 본 팀의 아이디어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주주가 되는 그날을 위한 소중한 기획을 이뤄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부른다 발전한다 라는 이름의 자전거 발전기를 제안한 기계설계공학부 공부학번 서동영입니다. 저의 발표는 발명품의 명칭과 발명 계기, 발명품 세부 설명, 활용과 기대 효과,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 그리고 질의 응답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명품의 발명 계기입니다. 국내 자전거 도로가 4대강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정비되면서 자전거로 장거리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로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전자기기 및 전조등의 배터리 방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부터 다양한 자전거용 발전기가 등장했지만 기존의 제품들은 설치가 어렵고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도 느려지고 힘도 더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자전거 발전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력으로 발전하는 비접촉식 자전거 발전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발명품은 3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쉬운 설치입니다. 기존에 설치가 어려운 자전거 발전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라이딩을 할 때 자전거 발전기에 무게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필요 없을 때는 쉽게 탈착을 하여 가볍게 라이딩을 즐기고 또 필요할 때도 쉽게 부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전기로 인한 손실 동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촉 마찰력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발명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디어를 짧게 요약하자면 자석과 코일을 이용한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생시켜서 비접촉식으로 발전하는 자전거 발전기입니다. 자전거 바퀴에 발전기를 부착시켜서 자전거 바퀴인 회전체의 속도 변화에 따라 기계적인 힘을 전기적인 힘으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원리입니다. 발명품의 구성 요소로는 네오디뮴 자석, 회전 원판, 솔레노이드 코일, 변압기, 충전회로, 축전지로 구성되어 있고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발전기, 변압기, 충전회로, 축전지의 순서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자전거 속도에 따라 출력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압을 유지하도록 발전기의 출력을 고정 전압으로 유지해주는 변압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출력되는 전원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기 위하여 직접 축전지를 충전하지 않고 충전회로를 통하여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발전기가 설치되는 위치는 자전거 바퀴를 자전거에 지지하는 축의 역할을 하는 허브라는 곳으로, 지금 사진상에서 빨간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자전거 바퀴의 허브라는 곳입니다. 자전거 바퀴의 허브에 다음 그림과 같이 네오디뮴 자석이 원형 패턴으로 붙어있는 원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휠이 회전할 때 같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원판은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두 개의 반원판을 붙이는 형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반원판을 결합시켜서 허브에 장착하면 자전거 휠이 돌 때 허브도 같이 회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원판의 네오디뮴 자석과 솔레노이드 코일을 통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발전되는 전기의 양은 자전거 휠의 RPM과 솔레노이드 코일의 건성수, 네오디뮴 자석의 자기력의 세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전거 발전기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먼저 외부 배터리를 챙길 필요가 없이 자전거의 동력만으로 IT 기기 및 전조 등의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전지 및 외부 배터리의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친환경적이고 라이더에게 전기를 생산하여 라이딩을 한다는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자전거 발전기와 기존의 제품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발전기는 바퀴에 있는 림의 측면에 마찰차를 설치하여 바퀴가 회전함에 따라 마찰차에 마찰력을 가해서 회전하여 발전하는 원리입니다. 이 발전기는 크기가 작고 간편하지만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고 바퀴가 마모되고 자전거 운전자가 마찰력만큼 힘을 더 사용하게 되므로 운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전거 평균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발명품은 접촉식이 아닌 자석을 이용한 비접촉식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발전기는 렉 피니언 기어 같이 발전기 내부의 톱니를 체인의 홈에 연결하여 체인이 움직일 때 톱니를 회전시켜서 발전하는 발전기입니다. 이 또한 접촉식 발전기로 운전자가 톱니를 회전시키는 만큼 힘을 더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본 발명품은 비접촉식 발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발전기는 허브 다이나모라는 발전기로 자전거 휠의 허브를 발전기로 만든 허브 발전기인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휠을 자전거에서 분리해서 휠 자체를 모두 분해해서 발전기를 설치하고 재조립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발명품은 두 개의 반원 형태의 탈부착이 가능한 발전기이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휠을 분해하지 않고 발전기를 간편하게 설치하고 다시 필요 없을 때 떼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